지금 비트코인 차트 보고 계신가요? 솔직히 조금 무섭죠. 작년 10월까지만 해도 비트코인 한 개 값이 한국 돈으로 거의 2억 가까이도 갔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9천만 원까지 떨어졌어요. 거의 반토막 이상 나버렸는데 이 사람들은 무서워가지고 비트코인을 던지고 있고요. 근데 바로 이 순간 조금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을 앞으로 20년 동안 팔지 못하게 막는 법을 꺼냈거든요. 우리는 무서워서 팔고 있는데 미국은 왜 거꾸로 꽁꽁 묶어두려고 하는 걸까요? 오늘 이 이야기에 대해서 차근차근 풀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시장 상황이 얼마나 무서운 상태냐, 이 투자자들 마음을 숫자로 보여주는 지표가 하나 있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라고 부르는데요. 숫자가 제로에 가까울수록 사람들이 공포에 빠졌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숫자가 지금 12까지 떨어졌습니다. 수년 만에 가장 무서운 수준인데 또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비트코인에 한꺼번에 투자하는 큰 펀드 상품들이 있어요. 이걸 ETF라고 부르는데요. 거기서 일주일 만에 한국 돈으로 5조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이 상품이 세상에 나온 뒤로 가장 큰 규모의 돈이 이탈을 했다라는 건데 더 놀라운 것도 있어요. 비트코인을 누구보다 열심히 사모으던 미국의 한 대기업이 있었죠. 그 회사마저도 수년 만에 처음으로 비트코인을 일부 팔았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스트래티지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는 개인도 기관도 다들 발을 빼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근데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는 곳이 나타났는데요. 지금 그게 바로 미국의 의회입니다. 미국 의회 공식 인터넷 사이트에 법안 하나가 전문 그대로 올라와 있는데 정식 이름은 좀 딱딱합니다. 미국 준비자산 현대화법이라고 해요. 법안 번호는 HR89572고요. 이름은 어렵지만 내용은 단순합니다. 나라가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을 함부로 팔지 말고 잘 쌓아가지고 관리하자라는 법입니다. 5월 21일에 알래스카주의 니콜라스 베기치라는 하원의원이 됐고요. 지금은 하원의 금융담당위원회로 넘어가가지고 심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 이 법이 구체적으로 뭘 하자는 건지 한꺼풀씩 벗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미국 정부가 그동안 범죄를 수사하면서 비트코인을 압수해왔었죠. 쉽게 말씀드려서 범죄자한테서 빼앗은 비트코인입니다. 이 법이 그렇게 모은 비트코인을 한 곳에 모으자고 합니다. 그리고 이름을 붙여요. 전략 비트코인 비축고입니다. 여기서 비축고라는 것은 나라가 비상용으로 쌓아두는 창고라는 뜻이고 우리가 쌀이나 석유를 비상용으로 쟁여두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그 관리는 미국 재무부가 맡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아주 강력한 조건이 하나 붙는데요. 한번 창고에 넣은 비트코인은 최소 20년 동안 팔 수가 없습니다. 무려 20년이라는 엄청난 긴 세월인데 함부로 처분하는 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잠깐 보관하자 정도가 아니라 오래오래 묶어두자. 이런 개념인 겁니다. 근데 왜 굳이 법으로까지 못을 박으려고 하는 걸까요? 그리고 그 이유를 짐작하게 하는 조항이 뒤에 더 있습니다. 이 법은 비트코인이 잘 있는지를 3개월마다 확인하게 하는데요. 게다가 바깥에 독립된 기관에서 또 따로 검사도 받게 해요. 나라가 가진 비트코인을 투명하게 보여주겠다는 뜻입니다. 또 재미있는 부분이 있어요. 미국의 각 주정부도 원하면은 자기 비트코인을 미국 중앙은행 안에 계좌를 따로 만들어 맡길 수 있게 했습니다. 근데 가장 눈에 띄는 거는 따로 있어요. 이 법은 정부한테 숙제를 하나 내줍니다. 약 6개월 안에 나라 돈을 새로 더 쓰지 않으면서 비트코인을 더 늘릴 만한 방법들을 연구하라는 건데 여기서 한 가지만큼은 분명히 해둘게요. 지금 당장 비트코인을 왕창 사들여라 이런 게 아닙니다. 돈 안 들이고 늘릴 방법을 찾아보라는 연구 숙제에 가까운데요. 이 작은 차이가 뒤에서 또 아주 중요해집니다. 근데 이쯤에서 이런 생각 드는 분 계실 거예요. 예전에도 비슷한 법 얘기 있지 않았냐? 맞습니다. 예전에 비트코인 법안이라는 게 따로 있었어요. 그리고 그 법은 훨씬 더 강력했습니다. 미국 정부 차원에서 비트코인 100만 개를 직접 사들이게 하자는 내용이었었고 근데 그건 돈이 너무 많이 들고요. 또 반대도 극심했습니다. 그래서 통과 자체가 쉽지가 않았어요. 이번 법은 그것보다도 한결 순합니다. 이미 가진 비트코인부터 안 팔고 잘 지키자. 더 사는 거는 천천히 방법을 찾아보자. 뭐 이런 식이었었죠. 그래서 분석가들은 이걸 두고 더 부드러우면서도 현실적으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쪽으로 방향성을 틀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일부러 통과가 잘 되게끔 다듬은 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 소름 돋는 부분은 지금부터입니다. 이런 법은 보통 정당만 밀어붙이다가 끝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지금 미국은 비트코인을 두고도 정당끼리 생각이 상당히 갈리는데 이번에는 달랐다는 겁니다. 비트코인의 우호적인 공화당뿐만 아니라 반대편 민주당 의원까지도 이 법의 공동대표로 이름을 올렸고 그리고 이 법에 대해서 함께 이름을 올린 의원이 17명이나 됩니다.
양쪽 정당이 같이 손을 잡았다는 뜻인 건데 이게 왜 소름이냐? 우리가 지금 무서워서 비트코인을 던지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서로 으르렁대던 두 가지 정당이 하필 비트코인을 오랜 시간 지키자는 문제에서만큼은 한 배를 탔다는 거예요. 그리고 타이밍도 상당히 묘해요. 지금까지 공개된 자료만 보면은 이 법은 미국의 큰 선거를 앞두고 나왔습니다. 이 트럼프 측에서 예전에 나라가 비트코인을 쌓아두겠다 이렇게 했던 약속들 말이 아니라 진짜 법으로 굳히려는 움직임으로 읽힐 수밖에 없겠죠. 그래도 한 가지는 분명해요. 적어도 지금 미국 정부 안에서는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을 팔자는 목소리보다 지키자는 목소리가 더 크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셔야 될까요? 여기서 솔직하게 한 가지만큼은 짚고 가셔야 돼요. 이 법이 통과됐다고 비트코인 가격이 당장 오른다? 이런 보장은 없겠죠. 이 법은 아직까지 심사를 기다리는 단계고요. 가격은 이것 말고도 수많은 이유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이 나왔으니까 가격은 상승한다? 이렇게 단정하시면 안 된다는 거고 그건 사실이 아니라 희망에 가깝습니다. 다만 흐름은 읽을 수가 있겠죠. 지금 시장에서는 정반대의 두 가지 힘이 부딪히고 있기 때문에 한쪽에서 개인과 일부 기관이 무서워서 팔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쪽에서는 나라가 법으로 오랜 시간 묶어두려고 하고 있고요. 단기적으로 팔고 있는 힘이 더 강력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더 흔들린다거나 한 번 더 내려갈 가능성 충분히 열려 있어요. 단기적인 공포랑은 또 별개로서 정부나 큰 기관 같은 제도권이 비트코인을 오랜 시간 들고 가려는 움직임들 점점 더 또렷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왜 그렇게 보고 있느냐? 말로만 그런 게 아니라 법안 전문이 공개가 됐고 지금 양쪽 정당이 같이 움직였고 앞으로도 더 늘릴 방법까지도 연구하라고 적어뒀기 때문이에요. 이건 하루 이틀 만에 쉽게 뒤집기가 어려운 방향성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포에 휩쓸려가지고 무작정 던지기 전에 이런 큰 흐름 한 가지만큼은 반드시 머릿속에 넣어두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게 오늘 제가 가장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들입니다. 결국에 지금 시장은 공포에 빠져가지고 비트코인을 던지고 있고요. 근데 미국은 오히려 비트코인을 20년간 못 팔게 묶고 양쪽 정당이 함께 그 법을 밀고 있습니다. 단기 가격은 누구도 알 수가 없겠지만요. 지금 나라가 비트코인을 오래 지키려는 방향성만큼은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다는 사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만 같이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라가 20년을 보고 묶어두는 자산들. 우리는 왜 며칠을 못 참고 던지고 있는 걸까요? 이 질문의 답은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상황이라는 게 매번 좋을 수는 없습니다. 하락시장이 있는 거 당연하고요. 그 시기가 길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내 생각보다 더 길고 더 하락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항상 미리 생각을 해놓으셔야 됩니다. 단순하게 또 생각을 해주시면은 지금 리플이 안 좋지만 더 안 좋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많은 분들께서 리플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건 좋겠지만 너무 얼마까지 오른다. 장기 투자하면 10,000원, 수만 원까지 올라간다. 이런 생각으로만 투자 시장을 접근을 하시다 보니까요. 정작 가장 중요한 하락에 대한 대비들, 타격을 너무 크게 느끼시는 듯합니다. 지금 시장은 상승과 하락이라는 두 가지가 합쳐지는 곳이기 때문에 상승 나왔다는 것은 하락이 찾아올 수 있다는 정확한 신호겠죠. 하지만 내가 시작한 시점에 대해서 기준으로만 보시게 된다면 시장을 내가 보고 싶은 시야에서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만 넓게 이 과거 리플이 얼마까지 빠르게 상승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시면 상당한 도움이 되실 겁니다. 지금 리플이 튀르키예한테 디지털 달러를 들여왔다는 소식들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이상한 게 있는데요. 이 소식은 분명히 좋은데 XRP 가격이 가만히 있습니다. 어제는 오히려 떨어졌어요. 보통 좋은 뉴스가 나오면 가격이 상승하죠. 근데 이번에 정반대로 움직였다라는 거고 도대체 여기서 이유가 뭘까요? 이번 이유를 알고 나시면은 XRP를 보는 눈들이 조금은 달라지실 겁니다. 먼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차근차근 짚어드려 볼게요. 리플은 자기 회사가 만든 디지털 달러를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이 RLUSD인데요.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코인 하나가 늘 1달러 가치를 갖도록 묶어둔 코인이고요. 가격이 출렁이지 않게 만든 거라는 거죠. 우리가 평소에 쓰는 코인들은 가격이 막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지만 이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돈을 보관한다거나 주고받을 때 쓰이는데요. 이번에 리플이 바로 이 RLUSD를 튀르키예에서 쓸 수 있게 만들었다는 거고 현지에서 세 곳과 손을 잡고 튀르키예 기관들이 이 디지털 달러를 쓸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왜 하필 튀르키예일까요? 여기에는 다 이유가 있는데요. 이 튀르키예 같은 경우에 자기 나라 돈 가치가 계속해서 떨어지는 나라죠. 물가가 아주 빠르게 오르거든요. 어제 10,000원이던 물건이 얼마 안 가서 15,000원이 되는 시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 나라 돈을 믿지 못하죠. 대신에 안전한 달러를 갖고 싶어 해요. 그래서 코인 거래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활발하고 지금까지 공개된 자료를 보면은 튀르키예 1년 코인 거래량이 우리 돈으로 300조 원에 이릅니다.
이 지역에서 가장 큰 코인 시장이겠죠. 리플 입장에서 정말로 탐낼 만한 곳이라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누구나 똑같이 생각하시죠. 아, 좋은 소식이네. 그럼 리플 XRP 상승하는 거 아니냐. 실제로 오늘 수많은 채널들이 뭐 그렇게 말을 할 겁니다. 초대형 호재다, 떡상 갈 거다, 이런 식으로요. 근데 정말로 그럴까요? 앞에서 봤던 것처럼 가격은 오히려 하락했습니다. 뭔가 앞뒤가 안 맞아요. 그리고 바로 이 빈틈에 진짜 중요한 이야기가 숨어 있다는 건데,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믿고 계십니다. RLUSD가 많이 쓰이면은 XRP도 같이 오른다. 근데 이 믿음에는 구멍이 있다는 거예요. 리플의 스테이블코인 RLUSD는요, 한 군데에서만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리플의 블록체인에서도 만들어지고, 이더리움이라는 다른 블록체인에서도 만들어지고, 여기서 핵심은 비중인데요. 지금까지 나온 자료를 보면은 RLUSD의 더 많은 수량은 리플 블록체인이 아니라 이더리움 쪽에서 만들어졌고, 한때 그 비중이 90% 가까이 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더리움 쪽에서 RLUSD가 오갈 때는 XRP가 전혀 쓰이지 않는다라는 건데요. 이게 무슨 뜻인지 한번 쉽게 풀어볼게요. 사람들은 RLUSD가 거래될 때마다 XRP가 조금씩 쓰여가지고 가치가 상승할 거다 기대를 했었고, 근데 실제로는 그 거래의 상당 부분이 XRP를 거치지 않고 그냥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 거래 때문에 사라지는 XRP의 수량이 아주 적은데요. 기대했던 효과보다도 생각보다 약했던 거죠. 이게 호재라는 소식에도 가격이 잠잠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고 XRP가 아무 쓸모도 없는 걸까요? 그건 또 아닙니다. XRP에는 다른 역할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종류의 코인들이 서로 맞바꿀 때 그 중간에서 다리 역할을 합니다. 세상에 코인 종류가 많아질수록 이 다리는 더 자주 필요해집니다. 그래서 RLUSD 같은 코인이 늘어난다. 길게 보면 XRP의 쓸모도 같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있는데요. 다만 다리로 잠깐 쓰이는 것만으로는 이 가격이 꾸준히 오르긴 어렵다, 이런 의견도 존재하고 있거든요. 이게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정확히 나뉘는 부분들입니다. 근데 여기서부터가 진짜입니다. 사실 이번 발표에서 가격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따로 있었죠. 근데 신기하게도 거의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리플은 이번에 거래소하고만 손을 잡은 게 아니죠. 튀르키예 한 대학교랑도 손을 잡았는데요. 이스탄불 공과대학교라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학교 안에 XRP 블록체인을 직접 돌리는 장치를 설치하기로 했었고, 이게 왜 중요할까요? 거래소에 코인을 올리는 거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다시 뺄 수 있습니다. 근데 대학 안에 장비를 심고 학생을 가르치는 거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죠. 그 나라의 뿌리를 내리는 일이거든요. 지금 그 학교에서 이 기술을 배우는 학생들이 몇 년 뒤에는 이걸로 또 새로운 걸 만들게 됩니다. 지금 당장 오늘 가격을 올리는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훨씬 더 오래가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화려한 헤드라인 뒤에서 조용히 더 큰 그림들이 깔리고 있었다라는 거, 이걸 알고 나시면은 이번 뉴스가 조금 다르게 보이실 거예요.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이 남겠죠. 이 소식이 이렇게 의미가 있는데 가격은 도대체 왜 떨어졌을까요? 이유는 의외로 단순합니다. 지금 XRP 가격은 튀르키예 소식보다 훨씬 더 큰 흐름에 묶여있죠.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최근에 미국에서 비트코인을 투자하던 큰 돈이 빠져나갔고요. 지금까지 공개된 자료만 살펴보면은 열흘 동안 우리나라 돈으로 4조 5천억이 빠져나갔고, 그러면서 비트 가격이 우리 돈 1억 원 선 아래로 내려갔고요. XRP를 비롯한 다른 코인들도 또 똑같이 끌려 내려갔습니다. 게다가 지금 XRP는 사고 파는 수량 자체가 평소보다 줄어든 상황인데, 실제로 거래 깊이가 수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고요. 거래가 적으면 작은 충격들에도 가격이 크게 흔들릴 거고, 결국에 지금 가격은 좋은 뉴스가 아니라 시장 전체 분위기에 휘둘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게 하나 있는데요. 이 좋은 소식이 곧바로 가격을 올리는 건 아니라는 거. 회사가 천천히 기반을 쌓는 일들, 가격을 단숨에 밀어올리는 일들, 서로 다를 겁니다. 이 두 가지 구분해서 볼 줄 아셔야지 비로소 진짜 흐름이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거고, 그렇다면 당분간은 XRP는 비트코인을 따라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는 방금 본 그대로입니다. 지금 가격을 움직이는 건 개별 호재들이 아니에요. 시장 전체의 돈 흐름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가격으로 보면은 위로는 XRP 2,300원 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선을 거래량을 동반한 채로 강력하게 돌파해야지만 그 다음 2,400원, 2,500원 길이 열릴 텐데, 반대로 현재 시점에서 강력한 지지 구간은 XRP 1,500원 라인입니다. 이쪽 라인 깨지면 더 아래로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이 길게 보면은 관련된 제도가 정비가 되고 또 새로운 투자 상품이 더해지는 경우에는 한때 고점이었던 3,300원까지도 다시 재평가 받을 수 있다, 이런 분석도 존재하고 있어요. 결국에 리플이 튀르키예의 디지털 달러를 들여온 건 분명한 호재가 맞겠지만요, 가격이 바로 뛰는 종류의 호재는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 대학 안에 심긴 기술처럼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천천히 쌓이고 있는 기반들인 거고, 지금 가격은 그 소식보다 비트코인의 큰 흐름들이 훨씬 더 크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런 궁금증이 남겠죠. 비트에 빠져나간 큰 돈들 과연 다시 한번 코인 시장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그 정답을 다음 영상에서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 상황 자체가 정말로 안 좋은 상황들이 계속해서 연출되고 있는 모습이죠. 기본적으로 요즘 같은 이런 시장에서는 이 시장이 금방 좋아질 거다, 뭐 언제부터 올라갈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오히려 더 힘들어지고, 또 지금 시장에서 결국에 못 버티고 이렇게 그만두게 되는 이런 경우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차라리 내 투자 심리, 이 마인드 컨트롤에 대해서 리플 XRP가 얼마까지 하락할 거다, 시장이 언제까지 더 안 좋을 거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미리 해놓으셔야지 내가 심리 자체가 덜 흔들릴 거고요. 그리고 바닥에서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이런 경우의 수를 오히려 계산하고 대응하고 이런 전략을 세우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리플 정보방에서도 리플 안 좋다고 해서 스트레스만 받고 가만히 지켜만 보시는 게 아니라 단기 저점에 대한 대응들을 하고 있는 이유도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내가 계획을 하셨다면은 시장이 좋을 때 해야 되는 대응들, 시장이 안 좋을 때 해야 되는 대응들 분명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전에 미국에서 일자리 지표 하나가 발표가 됐죠. 그리고 그 직후에 아주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는데요. 똑같은 뉴스를 보고 개미 투자자들은 XRP를 파는데 큰손들은 오히려 사모으기 시작을 한 겁니다. 같은 뉴스인데 왜 정반대로 움직였을까요? 오늘 이거 한 가지만 제대로 이해하시면 지금 시장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실 거고, 먼저 무슨 일이 있었냐 짚어드려보자면 이 미국 노동부 발표로서는요, 지난달 새로 생긴 일자리가 17만 2천 개였습니다. 지금 시장이 예상한 거는 8만 5천 개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예상의 2배가 넘게 나온 겁니다. 일자리가 이렇게 많이 늘어났다는 거는 경제가 생각보다 튼튼하다는 뜻인 거고, 근데 코인 투자자들은 이 소식을 보고 오히려 긴장했습니다. 좋은 소식 같은데 왜 긴장을 했을까요? 이유를 알려면 금리 얘기를 먼저 아셔야 돼요. 어렵지 않으니까 천천히 따라오시면 됩니다. 금리를 내리면 세상에 돈이 더 많이 풀리죠. 돈이 많이 풀리면 그중 일부가 코인 쪽으로도 흘러들어옵니다. 반대로 금리를 내리지 않으면 돈이 덜 풀리고, 그렇다면 코인으로 들어오는 돈들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시장 투자자들은 늘 언제 금리를 내릴까 이것만 쳐다보고 있었어요. 근데 이번 일자리 발표가 바로 그 기대감을 꺾어버렸다라는 거고, 경제가 튼튼하면 굳이 금리를 내릴 이유가 없어지니까요. 실제 분위기도 그랬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연준의 입이라고 불리는 한 기자는요, 이번 발표로 당분간 금리를 내릴 명분이 사실상 사라졌다, 이렇게 평가를 남겼습니다. 미국의 한 지역 중앙은행 총재는요, 지금 금리를 그대로 두는 게 맞다라고 했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를 더 보탰습니다. 만약에 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면은 오히려 추가로 조치가 필요할 수 있다라는 말을 했어요. 이건 무슨 뜻일까요?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금리를 내리기는커녕 오히려 금리를 인상시켜서 더 조여야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XRP 가격이 흔들리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했습니다. 한때 1,800원 넘던 XRP가 지금은 1,700원 근처까지 내려왔고요. 며칠 사이에 7% 가까이 빠진 겁니다. 비트코인도 같이 흔들리면서 9천만 원대 초반까지 내려왔고요. 이 며칠 동안 XRP에서만 우리 돈으로 11조 원어치가 가치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숫자만 보면 분명히 무서운 상황인데요. 여기까지만 보면은 역시 이번에도 끝났구나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근데 바로 여기서 평소랑 다른 일들이 벌어집니다. 보통 이런 공식이 있어요. 금리를 안 내린다, 그러면 돈이 마른다, 그러면 코인은 떨어진다. 실제로 비트코인은 이 공식을 거의 그대로 따라갔습니다. 근데 XRP한테는 이 공식이 그대로 안 먹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한 얘기인데, 바로 첫 번째로 사실 코인 투자자가 정말로 무서워야 되는 거는 금리를 안 내리는 게 아닙니다. 진짜 무서운 건 경기 침체예요. 경기 침체가 뭐냐?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회사들이 망하기 시작하는 상황입니다. 또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사람들은 좋고 나쁘고를 안 가리고 일단 전부 다 팔아버립니다. 코인이 됐든 주식이 됐든 전부 다 가리지 않습니다. 그게 시장에서 가장 무서운 그림인데, 이번 일자리 발표가 그 침체가 아직까지 안 왔다는 신호였었고, 일자리가 17만 개가 넘게 늘어났다는 것은 경제가 아직까지 안 부러졌다는 뜻이니까요. 이게 XRP한테 왜 중요할까요? 지금 리플이라는 회사는 큰 금융회사들이 XRP를 실제 업무에 쓰도록 만드는 작업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는 기업들이 회사 돈을 관리하는 시스템 안에 XRP를 직접 넣을 수 있게 만들었죠. 근데 이런 작업들 경제가 안정돼 있어야지 계속해서 굴러가요. 경제가 무너지면 다들 새로운 시도를 멈추고 몸을 사리니까요. 그러니까 강력한 일자리 지표는 이 작업들이 계속될 수 있는 바탕이 되는 셈입니다. 무섭게만 봤던 뉴스가 사실 한쪽에서는 도움이 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거는 시작일 뿐인데요.
이 두 번째 이유를 들어보시면 아마 조금 놀라실 겁니다. 금리를 내리지 않는 게 리플이라는 회사한테는 오히려 돈을 더 벌어주는 일이 될 수가 있다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풀어드려 볼게요. 리플이 RLUSD라는 코인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코인은 가격이 거의 변하지 않도록 설계된 코인입니다. 가격이 들쭉날쭉한 보통 코인들하고는 달라요. 그렇다면 가격을 어떻게 안 변하게 유지할까요? 비결은 준비금에 있어요. 사람들이 이 코인을 사면은 리플은 그 돈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안전한 자산을 사서 보관해 두는데 그 안전한 자산이 바로 미국 국채입니다. 미 국채는 미국 정부가 이자를 주기로 약속하고 발행하는 아주 안전한 빈문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가 바로 핵심입니다. 이 국채는 가지고만 있어도 이자가 붙습니다. 근데 금리가 높으면 그 이자가 더 많아집니다. 금리가 낮으면 이자가 적어집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높게 유지가 될수록 리플이 보관 중인 국채에서 나오는 이자도 늘어난다는 건데 지금 리플이 이 코인을 뒷받침하려고 들고 있는 준비금들 우리 돈으로 약 2조 2천억 원 규모예요. 이 큰 돈에서 나오는 이자가 금리가 높을수록 더 두둑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정리드리자면은 오늘 모두를 무섭게 만든 그 뉴스가요. 리플이라는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 돈을 더 벌게 해주는 뉴스이기도 했던 겁니다. 같은 뉴스가 누구한테는 공포였고 누구한테는 수익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는 솔직하게 짚고 가겠습니다. 이건 리플이라는 회사가 돈을 더 번다는 얘기지 XRP라는 코인 가격이 곧바로 상승한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가 돈을 잘 벌고 체력이 튼튼해지면 그 회사가 만든 생태계 전체에서는 길게 봐서 좋은 일이라는 거 거기까지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제일 흥미로운 부분으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도대체 큰 손들은 이런 상황에서 뭘 하고 있었을까요? 코인 시장에는 온체인 데이터라는 게 있죠. 블록체인에 누가 얼마를 옮겼는지 전부 다 기록이 되는 거짓말을 못하는 공개 장부입니다. 이런 기록들을 보면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데 지금까지 공개된 자료를 살펴보면은 XRP를 아주 많이 가진 큰손 지갑대, 그러니까 고래 지갑의 숫자가 역대 최대 33만 개를 넘어섰습니다. 가격이 빠지고 있는 와중에 오히려 늘어난 겁니다. 게다가 2,500만 개가 넘는 XRP가 거래소 밖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거래소 밖으로 옮긴다라는 거는 지금 당장 팔지 않고 오랜 시간 들고 있겠다는 신호로서 자주 해석이 되고 있어요. 여기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XRP를 주식처럼 쉽게 사고 팔 수 있게 만든 ETF라는 상품이 있는데요. 지난달 이 상품에 들어온 돈이 우리 돈으로 1,850억이었습니다. 그게 한 달 기준으로 봤을 때 역대 최대 기록이었는데 정리해드리자면 개미들은 무서워서 팔고 있는데 큰손들 기관들 그 공포를 사모으고 있었다는 사실들, 바로 이 장면이 오늘 영상을 시작하면서 제가 던졌던 질문의 답이에요. 다만 여기서도 정확하게 선을 그어드리자면은 지금 확인된 건 지갑 숫자가 늘어났다는 거, 그리고 자금이 들어왔다는 사실까지입니다. 정확히 무슨 생각으로 매수했는지 그 속마음까지는 확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이 행동들만 봐도 방향성만큼은 분명하겠죠. 무서워서 던지는 쪽이 아니라 오히려 매수해서 모으는 쪽이라는 거. 그럼 마지막 질문이 남습니다. 큰 손들은 왜 하필 이렇게 폭락하고 있는데도 계속 사모으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진짜 중요한 사건이 코앞에 있기 때문이겠죠. 지금 미국에서는요, 클래리티 법안이라는 게 진행되고 있죠. 쉽게 말씀드려서 코인에 대한 규칙을 명확하게 정해서 코인을 제도권 안으로 받아들이는 법입니다. 그동안 코인이 흔들렸던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규칙이 불분명했기 때문인 건데, 그런데 이 법이 지난달 미국 상원의 한 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달 1일 상원에서 정식적으로 다룰 만한 안건 목록에 올라갔고요. 백악관 측에서는 이 법의 목표 시점을 7월 4일로 잡아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손들의 움직임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고, 이 금리 같은 큰 경제 흐름 때문에 생긴 공포감이 가격을 깎아놨고 그 덕분에 진짜 사건이 터지기 직전에 저렴하게 살 기회가 생긴 거라고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XRP는 그 법안의 표결 일정이 분명해지기 전까진 큰 방향성을 정하지 못하고 위아래로 출렁이는 흐름들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지금 가격으로 봤을 때 1,700원 근처가 단기적으로 버텨주는 자리죠. 반대로 1,850원, 1,900원대 다시 넘어서게 된다면 분위기가 바뀌는 신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큰 방향성은 그 법안 표결 자체가 실제로 언제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결정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보는 이유는 정말 간단해요. 지금 가격을 움직이는 가장 큰 변수가 금리도 아니고 단기 뉴스도 아닙니다. 바로 이 클래리티 법안입니다. 결국에 오늘 발표된 일자리 지표가 겉으로는 악재처럼 보였지만요. 이 경기 침체 공포를 덜어줬고 한쪽에서 리플의 수익에 도움이 되는 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포감 속에서 큰손과 기관들은 오히려 XRP를 역대급으로 사모으고 있었어요. 그 이유는 규칙을 정하는 법안이라는 진짜 사건이 코앞에 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겠고, 그럼 우리 구독자분들께 질문 하나 남겨보겠습니다. 만약에 그 법안의 표결 날짜가 7월 초로 잡히게 된다면은 그날 XRP는 과연 어디까지 움직이게 될까요? 이 다음 영상에서 그 시나리오들
낱낱이 파헤쳐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 상황 자체가 안 좋다라고 해가지고 너무 어려워하시는 것보다는요, 지금부터 좋은 매매 습관들, 건강한 원칙 매매, 몰빵보다는 오히려 비중을 조절하는 효율적인 대응 방법들에 대해서 공부하시고 그 시간을 활용할 줄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지금 시장은 하락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그때 왜 못 팔았을까? 이런 자책과 스트레스를 받는 것보다는 그때 아쉬웠던 매매의 방법들을 고쳐나가고 앞으로 시장에 대한 좋은 대응 방법들을 키워나가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리플 XRP를 놓고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무리한 얼마까지 기다려야지 더 오르겠지, 적당 단기 고점에서 분할 익절에 대한 매매 습관들, 그리고 이렇게 심리적인 고점 부분에서 더 상승해도 좋으니까 일단은 수익 실현해 놓고선 조금이나마 팔아보고 현금화시키고 매매 습관들을 키워보시면은 정말로 효율적인 매매를 하실 수가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내가 XRP 팔고 나서 더 상승할까봐 여기에 대한 걱정들은요, 이게 분할 매도하고 나서 메인 비중이 올라가면 좋고 만약에 하락하면은 분할 익절해서 좋다, 양쪽의 효율적인 경우의 수를 가져가시는 게 결국에 멘탈적으로도 유리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XRP 들고 계신 분들 요즘 차트 보기 무서우실 겁니다. 가격이 자꾸 빠지고 있는데요. 최근에 15주 만에 가장 낮은 값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넉 달 만에 가장 싼 거죠. 근데 여기서 좀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같은 시기에 홍콩에서는 좋은 소식이라고 부를 만한 큰 뉴스가 나왔거든요. 보통 좋은 소식이 나오면 가격이 상승을 해야 되는데 XRP 가격은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딱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호재는 나오는데 왜 내 XRP 가격은 계속 떨어지고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답답하셨을 거예요. 근데 오늘 이번 영상 끝까지 보시면은 그 답이 생각보다 또 또렷하게 보이실 겁니다. 먼저 홍콩 쪽 뉴스부터 짚어볼게요. 전혀 어렵지가 않습니다. 홍콩 정부가 코인 관련된 사업 전체를 법으로 관리하겠다라고 나섰는데요. 코인을 사고 파는 거래소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요, 코인을 대신 맡아주는 회사까지도 관리합니다. 이 코인 투자를 지원해주는 회사까지도 포함이에요. 코인으로 돈을 굴려주는 회사까지도 또 전부 법안에 넣겠다라는 겁니다. 홍콩은 한 가지 원칙을 내세웠고요. 같은 일을 하면 같은 위험이 있으니까 같은 규칙까지도 적용을 하겠다라는 건데, 여기까지 들어보시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아, 홍콩이 이제 코인을 제대로 인정을 하는구나, 시장에 좋은 호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틀린 말은 또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만 보면 진짜 중요한 걸 놓치실 수가 있기 때문에 핵심은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돼요. 또 그걸 보시려면은 이 뉴스 안에서 사람들이 잘 읽지 않는 단어 하나를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단어가 바로 보관인데요. 영어로는 커스터디라고 부르죠. 말 그대로 코인을 안전하게 맡아두는 일입니다. 조금 쉽게 풀어드리자면은 코인은 은행 통장에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개인키라는 아주 긴 비밀번호로 잠겨 있습니다. 이 비밀번호를 잃어버리면 코인도 같이 사라집니다. 누가 몰래 가져가도 되찾을 수가 없고요. 그래서 이 비밀번호를 안전하게 지키는 일들이 정말로 중요한데, 예를 들자면 큰 은행이 고객 돈으로 코인을 샀는데 그 비밀번호를 도둑 맞았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고객의 돈들이 통째로 날아가겠죠. 그래서 이번 홍콩 규제 자체가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바로 이 보관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지금 공개된 자료를 보면은 홍콩은 개인키 관리 그리고 고객 자산 보호를 핵심으로 보겠다라고 밝혔는데요. 그럼 이런 생각들이 드실 거예요. 아니, 그래서 이게 XRP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냐? 바로 여기서부터 조금 놀라운 이야기들이 시작이 됩니다. 이 코인에 대해서 안전하게 맡아주는 이 기술에 대해서 은행들한테 파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리플인데요. XRP를 만든 리플랩스요. 많은 분들께서 리플을 그냥 코인 만드는 회사로 알고 계십니다. 근데 리플 같은 경우는 코인만 만드는 회사가 아니에요. 2023년 메타코라는 회사를 인수하면서 스위스에 있는 회사인데 코인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기술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외신 보도를 보면 인수 금액이 3,500억 정도였었는데요. 메타코 기술은 아무나 쓰는 게 아니죠. 시티은행, BNP 파리바 이런 전 세계적인 큰 은행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리플이 XRP를 보관을 더 단단하게 만들고자 팔리세이드라는 회사까지도 추가로 사들였는데,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이 투자한 조디아라는 보건회사, 메타코 기술과 손잡고 홍콩으로 사업을 넓혔습니다. 이쯤 되면 그림이 조금 보이시죠? 근데 진짜 소름 돋는 부분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원래 은행 같은 경우는 아무 기술이나 함부로 못 씁니다. 안전하다라고 검증된 것만 쓰거든요. 근데 큰 은행들이 이미 리플 기술을 검증해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규제가 안전하게 보관하라고 못을 박을수록 이미 검증받은 리플의 기술이 더 유리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관 시장 얼마나 큰지 아시나요?
한 전망에 따르면은 2030년이면 전 세계 기관들의 코인 보관 시장이 1경 4천조 원까지 커진다고 합니다. 이 숫자가 너무 커가지고 잘 와닿지도 않으실 텐데요. 그만큼 거대한 시장이라는 뜻인데 결국에 정리드리자면 홍콩이 은행은 코인을 안전하게 보관해라 이렇게 법으로 정해줍니다. 또 그 순간 그 보관 기술을 이미 깔아둔 회사가 유리해질 겁니다. 그리고 그 회사가 바로 리플인 거죠. 그러니까 홍콩이 키우는 거는 단순하게 XRP라는 코인이 아니에요. 그 밑에서 코인이 안전하게 돌아가게 만드는 리플이라는 회사에 가깝다라는 거고 바로 이 차이를 알고 있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한 번 더 냉정해 주셔야 되는데요. 지금부터가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리플이라는 회사에는 분명히 좋은 흐름이었죠. 근데 솔직한 말로 짚고 넘어가자면은 회사가 잘 된다고 해서 XRP 가격이 바로 상승한다? 이건 아니겠죠. 실제로 그래서 지금 가격이 빠지고 있는 거고요. 회사가 사업을 키울 수 있는 시간, 코인 가격이 움직이는 시간, 이건 서로 다르게 흐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둘을 같은 거라고 착각하시면은 마음만 자꾸 조급해지신다는 거고, 홍콩이 규제를 만든다는 거, 그 핵심이 보관이라는 거, 리플이 그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거, 여기까지는 지금 분명한 사실이죠. 하지만 그 이상은 XRP가 얼마까지 간다, 뭐 이런 얘기들 누구도 확실히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책임하게 가격을 약속드리지 않겠습니다. 대신 앞으로 흐름이 어떻게 흘러갈지 가장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시나리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먼저 분명히 해두자면 지금부터는 제 예상입니다. 콩 같은 경우는 이 규제를 2026년 안에 법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근데 법이 만들어지는데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짧은 시간 안에 뉴스 하나로서 XRP 가격이 크게 뛰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대신에 이렇게 보는 게 맞아요. 규제가 차근차근 자리를 잡을 거예요. 그럼 은행들이 코인 보관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겁니다. 그럼 리플의 보관 사업이 실제 매출로 이어지겠죠. 그 매출이 눈에 보이는 숫자로 나오는 순간 그때부터 회사의 가치가 재평가를 받게 될 겁니다. 제가 이렇게 보고 있는 이유는 단순해요. 코인 시장은요, 기대감으로 먼저 움직여요. 그리고 실적으로 나중에 확인을 합니다. 지금은 그 실적이 나오기 전 기다리는 구간에 가깝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셔야 될 거는 지금 당장의 가격 한 칸이 아니라요. 리플이라는 회사가 진짜로 그 자리를 차지하는지 그 과정을 지켜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를 드리자면은 홍콩은 이제 코인 보관까지도 법으로 관리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 보관 기술을 은행들에게 파는 회사가 바로 리플입니다. 그래서 이건 코인 가격보다도 리플이라는 회사의 사업에 대해서 더 가까운 이야기라는 거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지금 XRP 가격을 보고 계신가요? 아니면 리플이라는 회사를 보고 계신가요? 다음 영상에선 그 회사가 실제로 돈을 벌고 있는지 매출과 숫자로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만두실 게 아니라면 차라리 내가 뭘 해야 할까?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시장 안 좋아서 다 팔고 그만두실 계획이라면요. 오히려 신경을 덜 쓰고 스트레스를 안 받는 방향으로서 계획하시는 게 맞을 거고, 또 지금 시장이 안 좋은 것도 사실이겠지만요. 그래도 더 가져갈 거다, 보유할 거다 판단하셨다면 차라리 알트코인들 짧게 보시고 비중 조절하시면서 단기 타점에 대해서 계획을 하신다거나 리플 XRP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싶다면 리플에 대한 단기 저점을 활용하는 방법들, 여기에 대해서 계획하는 게 더 좋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단기 종합방이나 리플 정보방에서도요, 지금 같은 시점에서는 무리한 타점이나 무리한 비중으로 가지고 가시기보다는 현실적인 비중으로서 조절을 하시고 리플도 적당한 단기 타점에서 저점 활용해가지고 모아나가는 이런 방향성으로 안내드리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겠습니다. 지금 리플에 또 한 가지 큰 소식이 나왔죠. 이번에 미국과 유럽의 금융당국이 손을 잡았다는 뉴스인데요. 보통 이런 소식 나오면 가격이 들썩여야지 정상입니다. 근데 조금 이상해요. XRP 가격 자체가 꿈쩍도 안 하고 있고 오히려 슬금슬금 밀려가지고 지금은 우리나라 돈으로 1,500원, 1,600원 라인까지도 떨어져 버렸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조금만 더 빠져가지고 1,500원 라인 사수를 못한다, 그러면 진짜 위험해지는 자리까지도 내려와 앉아 있어요. 분명히 좋은 소식인데 가격은 왜 상승을 못할까요? 오늘은 바로 이 질문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상한 건 이번뿐만이 아닙니다. 바로 지난달이었어요. XRP를 담는 ETF라는 상품에 올해 들어가지고 가장 많은 돈이 들어왔었죠. ETF는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주식처럼 사고 팔 수 있게 만들어 놓은 투자 상품입니다. 대형 기관들이 이 상품을 통해서 XRP를 사모은 건데 한 달 동안 들어온 돈만 1,800억, 올해 전체로 따져보면은 2조 원이 훌쩍 넘어가는 돈이에요.
아니 이렇게 대형 자금들이 들어왔으면 가격은 당연하게도 상승해야지 맞겠죠. 근데 같은 기간에 XRP 가격은 오히려 엄청나게 빠져버렸습니다. 시장에 돈들은 들어오는데 가격은 빠진다. 뭔가 앞뒤가 안 맞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번 뉴스를 그냥 호재네 이렇게 넘기지 않겠습니다. 이 뒤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딱 한 가지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게 뭔지 보시려면은 이번 뉴스를 한꺼풀만 벗겨보시면 됩니다. 네, 손을 잡을 두 곳이 어디냐면요. 한 개는 미국 뉴욕주의 금융감독청입니다. 미국에서 코인을 가장 깐깐하게 들여다보는 곳이에요. 또 다른 하나는 유럽의 은행감독청입니다. 이 둘이 스테이블 코인을 같이 감시하자라고 약속을 남겼고, 스테이블 코인은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가격이 1대1로 딱 고정된 코인이죠. 보통 달러나 우리 돈 같은 진짜 화폐의 가격을 묶어두고, 여기까지는 그냥 협약 소식처럼 들릴 수가 있는데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따로 있어요. 유럽 쪽이 미국 뉴욕의 규칙을 보더니 이 정도면 우리 기준이랑 같은 급이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인정을 해줬다는 겁니다. 이걸 어려운 말로 동등성 인정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냥 정보만 나누자는 약속이 아니라 서로의 규칙을 같은 수준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여기까지는 양쪽이 직접 발표한 확인된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게 왜 리플하고 연결이 될까요? 바로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흥미로워집니다. 리플에는 RLUSD라는 스테이블 코인이 있죠. 근데 이 코인이 바로 그 뉴욕 금융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코인이고, 또 동시에 리플은 유럽에도 들어가려고 오랜 시간 준비를 해왔습니다. 룩셈부르크라는 나라에 회사를 세우고 정식적인 허가를 신청해둔 상태였죠. 근데 현재 공개된 자료만 보시면은 RLUSD는 아직까지 유럽의 정식 승인까지는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림이 좀 그려지시나요? 미국에서 허가받은 코인이 유럽으로 넘어가려는데 마침 미국과 유럽 사이에 다리가 한 칸 놓인 셈인 거고, 다만 이 다리가 곧바로 RLUSD 승인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먼저 이 소식에서 진짜 영향을 받는 건 의외로 리플이 아닐 수도 있는데요. 바로 테더라는 코인입니다. 테더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스테이블 코인이죠. 시가총액이 우리 돈으로 200조 원이 넘어가요. 정말 어마어마한데, 근데 이 테더는 유럽의 새로운 규칙들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럽 거래소에서 하나둘 퇴출되는 흐름인데요. 여기에 미국, 유럽 당국이 정보까지 같이 나누기 시작을 하면서 규칙을 안 지킨 쪽은 점점 더 설 자리가 좁아진다는 겁니다. 큰 거인이 흔들리면요, 그 빈자리는 결국에 누군가가 채우게 되겠죠. 근데 여기서 홀더분들께서 거의 안 던지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조금 불편할 수도 있는 질문인데요. 그건 바로 RLUSD가 잘 된다면 그게 정말 XRP한테 좋은 걸까요? 생각해보면 조금 이상하겠죠. RLUSD는 가격이 변하지 않는 안정적인 코인입니다. XRP는 가격이 출렁이는 코인이고요. 만약에 돈을 보내고 정산하는 일들에 대해서 안정적인 RLUSD가 다 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굳이 가격이 출렁이는 XRP를 쓸 이유가 줄어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리플 안에서 잘 나가는 게 XRP가 아니라 RLUSD라면은 그게 내 XRP 가격에 바로 도움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까지 들으면 조금 소름 돋지 않으세요? 호재라고만 생각했던 게 사실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마음이 조금 복잡해지셨을 텐데요. 다행스럽게도 이 질문에는 리플 쪽에 대답이 있습니다. 리플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두 코인은 서로 경쟁하는 게 아니라 역할이 다르다는 거예요. RLUSD는 달러를 주고받는 정산용으로 쓰고, XRP는 서로 다른 나라 돈을 바꿀 때 중간에서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한 팀 안에서 포지션이 다른 선수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실제로 그렇게 자리 잡을지는 아직까지 확인이 되지 않은 상황이고, 물론 결과를 더 지켜보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맨 처음 질문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볼게요. 여기서 좋은 소식이 나왔는데 왜 가격은 오르지 않을까요? 그 정답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회사가 좋아지는 거, 코인 가격이 오르는 거, 이건 시간차가 있겠죠. 지금 XRP 가격이 눌려있는 거는 비트코인 쪽에서 큰돈 빠져나가면서 시장 전체가 약해진 영향력이 큽니다. 리플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재밌는 데이터가 하나 또 있는데요. 지금 XRP의 가격이 내려간다에 베팅한 돈이 상승한다에 베팅한 돈보다 압도적으로 많아요. 거의 10 중에 9은 내려간다는 쪽에 걸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 만약에 가격이 반대로 상승하기 시작하면요, 하락한다에 걸었던 사람들이 손해를 막고자 코인을 한꺼번에 사야 됩니다. 그럼 가격이 더 빠르게 튀어오를 수도 있겠죠. 이걸 쇼스퀴즈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흐름을 짚어드리자면은 지금 가장 중요한 변수, 이번 6월 달에 있을 미국 의회의 코인 관련 법안 표결입니다. 코인의 규칙을 정확하게 정하는 법인데 이게 통과되면 시장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그림은 이 표결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XRP가 1,900원 부근에서 위아래로 힘겨루기를 이어갈 것으로 보여요. 지금 1,500원, 1,600원까지 내려온 상황인데 이쪽 라인이 바닥이라고 했을 때 단기 반등한다. 그렇다면 최소 1,900원, 2,000원 라인에 대한 돌파 시도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다만 현재까지는 큰 방향성을 정해줄 만한 재료가 아직까지 안 나왔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큰 결정을 미루는 돈이 많이 존재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딱 세 문장으로 정리드리자면요. 미국과 유럽이 코인 규칙을 함께 들여다보기로 했고, 이건 규칙을 잘 지켜온 리플에는 분명 유리한 흐름입니다. 다만 그게 곧바로 XRP 가격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보기에는 아직까지 이르기 때문에 진짜 배기 방향성은 6월에 있을 법안 표결이 가를 가능성이 가장 높겠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만약에 리플 안에서 진짜 주인공이 XRP가 아니라 RLUSD라면은 우리는 그래도 XRP를 계속해서 들고 있어야 될까요? 이 질문들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이 있게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분들께서 생각하시는 리플 가격이 과연 얼마까지 하락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누군가 1,500원까지 하락할 거다. 지금이 1,500원 저점이니까 이쪽 라인을 지지해 줄 거다. 또 누군가는 1,000원 밑으로 내려갈 거다. 아예 동전주가 돼가지고 150원까지 또 하락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정답들에 대해서 그 누구도 알 수 없다라고 했을 때 차라리 구간별로 나눠가지고 여기까지 내려올 수 있고 더 내려가면 어디까지 내려간다는 생각을 내가 하기 싫어도 반드시 해야 하는 이런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가격들에서 분할 매수에 대한 계획들을 내가 얼마나 잘 해놓을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리플 정보 방수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리플 시장 자체가 좋지 않았을 때 차라리 리플 단기 저점을 활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하는데요. 시장이 하락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중간중간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것보다는 차라리 하락했을 때 어떤 대응을 할지에 대해서 에너지를 쓰는 게 더욱더 건강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도지코인 차트를 보면 좀 이상하다는 느낌 안 드시나요? 좋은 소식들 계속 나오는데 가격은 자꾸만 아래로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규제 문제도 풀렸고 일론 머스크 관련 큰 뉴스도 줄줄이 나오고 있는데 이 도지코인은 왜 자꾸 거꾸로 가고 있는 걸까요? 오늘 이 질문 하나만 끝까지 따라오시면 6월달 도지코인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부 다 정리가 되실 겁니다. 먼저 지금 상황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지금 도지코인 우리 거래소 기준 120원에서 움직이고 있죠. 한 주 사이에만 거의 15% 가까이 빠졌는데요. 고점이랑 비교하면 거의 90% 가까이 내려온 자리예요. 한때 크게 상승했던 코인이 지금은 그 시절의 그림자만 남은 셈입니다. 당연히 도지 홀더분들 입장에서 답답할 수밖에 없는 그림인 거고, 근데 여기서 진짜 이상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이 보통 가격이 빠질 때 어떻죠? 나쁜 뉴스, 말 그대로 악재 뉴스가 같이 나와줘야지 빠집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정반대예요. 도지코인한테 좋은 소식이 계속 나오고 있고 또 일론 머스크가 역대급 상장까지도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서 가격은 오히려 빠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3월 같은 경우에 도지코인이 제도권 안으로 한 발 들어가는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두 금융당국이 도지코인을 디지털 상품으로 공식적으로 분류했고, 디지털 상품이라는 말이 어렵게 들리실 텐데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금이나 기름처럼 정식적인 자산으로 인정받았다는 뜻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이 도지를 담은 투자 상품이 나올 길이 열렸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투자 상품이 바로 ETF예요. ETF는 쉽게 말씀드려서 주식처럼 편하게 사고팔 수 있게 만든 투자 묶음입니다. 이 도지 ETF가 생기면은 큰 회사, 기관들, 도지에 훨씬 더 쉽게 들어올 수 있게 됩니다. 이 정도 소식이면 보통은 가격이 상승해야 정상이죠. 근데 왜 안 올라갈까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정답은 도지코인 내부가 아니라 오히려 도지코인의 외부, 바깥에 있습니다. 바로 6월 12일 예정된 스페이스X 상장 때문인데요.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일주일도 안 남았죠. 그래서 스페이스X는 일론 머스크가 세운 우주 로켓 회사인데, 상장이라는 거는 회사 주식을 누구나 사고 팔 수 있게 시장에 처음 내놓은 걸 뜻합니다. 이 회사는 이번에 처음으로 주식시장에 데뷔를 한다는 건데요. 그 규모가 어느 정도냐? 이 회사 전체 가치가 2,700조 원으로 평가받고 있는 상황에서 상장하면서 끌어모으려는 돈들만 115조 원이 넘어갑니다. 역사상 가장 큰 상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핵심입니다. 이렇게 큰 상장이 코앞에 있으면 시장 투자자들은 그 주식 사려고 미리미리 현금 준비해요. 주식을 사려면 결국에 다른 것에 넣어둔 돈을 빼야 되죠. 그럼 사람들은 어디서부터 뺄까요? 가장 위험하다고 느끼는 자산부터 팔아버립니다. 그게 보통 코인이죠.
코인은 가격이 빠르게 움직이고 언제든지도 쉽게 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코인 중에서도 분위기에 가장 민감하게 흔들리는 게 바로 도지코인입니다. 그래서 좋은 뉴스가 나오더라도 사람들이 도지코인을 팔아가지고 현금 만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호재가 가격을 끌어올지 못하는 이유들,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분위기를 더 무겁게 만드는 일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요즘에 중동 쪽에 긴장감이 다시 불거지고 있죠. 그러면서 기름값이 들썩이고 원달러 환율도 1,500원을 훌쩍 넘었습니다. 환율이 이렇게까지도 상승한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 분위기가 불안하다는 신호겠죠. 이럴 때일수록 사람들이 위험한 투자를 더 꺼리게 될 거고, 또 시장의 돈들이 안전한 쪽으로 몸을 숨기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도지코인 같은 자산들은 더욱더 힘이 빠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바로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가지를 놓치고 있다는 건데, 지금 도지코인을 끌어내리고 있는 스페이스 X 상장, 사실은 그 안에 도지한테 가장 중요한 열쇠가 숨어 있습니다. 이 시간을 조금만 더 거슬러 가볼게요. 스페이스 X는 올해 초에 머스크의 인공지능 회사 xAI를 합쳤죠. 근데 그 xAI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이미 X를 품고 있었습니다. X는 우리가 알던 트위터의 새로운 이름이었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로켓 회사 안에 있는 인공지능 회사가 들어왔고요. 그 안에 또 트위터까지도 들어와 있는 구조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도지코인이랑 무슨 상관이냐? X 안에는 X머니라는 게 있습니다. X머니는 X 안에서 돈을 주고받을 수 있게 만든 결제 기능인데, 친구한테 송금도 하고 은행 계좌랑 연결도 되는 간편 결제와도 같은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6월 12일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냐? 스페이스 X가 상장된다는 거는 이 X머니까지도 통째로 주식시장 안으로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X머니는 머스크 개인 회사 안에 있었던 조용한 사업이었었죠. 근데 상장이 되면 수많은 주주들이 지켜보는 사업으로 바뀝니다. 여기서 주주들이 지켜본다라는 거는 이제 돈을 벌어야 된다는 압박들이 생긴다는 뜻인 거고, X는 그동안 적자가 많았던 회사입니다. 그래서 상장 뒤에서는 X머니로 돈을 벌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커질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려면 빠르고 수수료가 저렴하고 또 사람들한테 익숙한 결제 수단이 필요하다라는 거고, 근데 여기서 머스크가 직접적으로 그것도 여러 번 좋아한다라고 말한 코인 딱 한 가지 있죠. 바로 도지코인이에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지금 도지코인을 끌어내리고 있는 그 상장이 동시에 도지가 쓰일 수도 있는 결제망을 주식시장 안으로 밀어넣고 있다는 거고, 한쪽에서 도지를 누르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도지코인이 설 무대를 키우고 있는 셈이겠죠. 이 도지코인을 빠지게 만든 바로 그 이벤트가 도지코인의 가장 큰 기회랑 붙어 있다는 겁니다. 다만 스페이스 X가 6월 12일에 상장을 한다는 거, 이 회사들이 하나로 합쳐졌다는 거, 도지코인이 디지털 상품으로 분류했다는 거, 하지만 도지가 실제로 X머니 안에 결제 수단으로 들어간다는 거, 이 지금까지 공개된 자료들 살펴보면요, X머니는 실제 서비스고 도지코인이 들어갈지는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다. 딱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보고 있는 관점은 6월 12일 전과 6월 12일 이후로 나눠서 보시면 되겠어요. 상장하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현금을 계속해서 모으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도지코인 더 흔들릴 수도 있고 더 하락할 수도 있어요. 지금처럼 가격 빠진 흐름들 당분간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진짜 갈림길은 상장 이후입니다. 상장 직후에 무사히 끝나고 또 시장 분위기가 다시 살아난다. 그러면 그동안 빠져나갔던 돈들이 위험한 자산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겠죠. 그때 사람들이 가장 쉽게 손을 뻗는 머스크 관련 코인들, 바로 도지코인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도지코인의 방향성은 가격 그 자체보다도 두 가지로 보시면 되겠는데, 한 개는 상장 뒤에 돈이 다시 위험한 자산으로 돌아오는지, 또 하나는 도지의 거래량이 다시 살아나는지, 이 두 가지가 같이 움직인다. 그게 분위기가 바뀌는 첫 번째 신호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시나리오에 대해서 가장 높게 보는 이유는 사실 단순합니다. 지금 도지코인이 빠지는 것은 도지가 나빠져서가 아니거든요. 시장의 돈들이 잠깐 다른 곳으로 쏠려서 그렇다는 거고, 그 쏠림의 원인이 상장이 끝나면 원인 자체가 사라지는 거니까요. 물론 이건 확정은 아닙니다. 이 상장 분위기가 나쁘다거나 중동 문제가 더 커진다. 그럼 시장의 돈들은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결국에 도지코인이 지금 빠지는 거는 악재 때문이 아니라 6월 10일 스페이스 X 상장에 돈이 전부 다 쏠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상장은 동시에 도지가 쓰일 수도 있는 결제망을 주식시장 안으로 밀어넣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진짜 승부처는 상장 직후에 돈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는 거고, 그렇다면 만약에 정말로 그 돈이 돌아오게 된다면 그 돈은 도지로 먼저 갈까요? 아니면 비트코인으로 가게 될까요? 이런 이야기들을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풀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멘탈이나 투자 심리, 또 투자 심법에 대해서 키우기 나름이라고 생각을 해요. 과거에 리플이나 도지코인 차트만 보더라도 고점 대비했을 때 90% 이상 아주 폭락했던 순간들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근데 누군가는 중간에 손절하셨죠. 또 그만두신 분들이 더 많았습니다.
누군가는 이런 긴 시간을 또 기다려가지고 매수 단가까지 계속 물타기하고 결국에 회복하신 분들도 계셨고요. 또 그것보다 더 대단한 어떤 또 누군가는요. 리플이나 도지코인의 평단을 꾸준하게 낮춰가지고 이 처음 시작 자체가 최고점이었다라고 할지라도 도지코인 만약에 800원, 900원을 샀다고 칩시다. 근데 여기서 평단을 계속해서 낮춰가지고 물타기 매수 통해서 다시 전고점 회복했을 때 그 누구보다 엄청난 만족감을 느끼셨던 분들 계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도지코인이 폭락하던 시장 분위기는 훨씬 더 최악이었었고요. 단순하게 도지 300원, 500원 정도면 회복해도 좋겠다. 이런 말들이 정말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런 상황 속에서도 누군가는 이 대응을 통해 가지고 수익을 만들어 나갔다라는 거고, 또 투자 심리, 멘탈, 내가 어떻게 대응하고 키워나갈 수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시장을 보는 관점들이 아예 달라진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시장이 너무 답답하다 보니까 정보방 입장에 대해서 문의 주시는 분들께서 많아지셨어요. 먼저 제일 중요하지만요. 제가 안내드리는 모든 정보방은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로서만 안내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나 혹은 댓글 링크에 있는 신청란을 통해서 신청 주시면은 안내를 도움드리고 있고요. 이 세 가지 방 중에 필요로 하신 방을 체크해서 신청 주시면은 필요로 하신 방에 맞춰가지고 입장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리플 전용방 같은 경우에 리플에 대한 중요 이슈, 그리고 리플에 대한 단기 저점과 단기 고점, 중장기적으로 보는 중요 타점 같은 핵심 내용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영상 시청해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리플이라는 코인이 장기적으로 좋다라는 건 알고는 있지만 현재 같은 시장에서는 많은 답답함을 느끼시는 분들께서 정말로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적당한 일부 비중은 단기 고점과 저점을 살려서 효율적인 대응을 만들어 가시고 또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더 잘 가져가기 위한 효율적인 매매하시는 것들을 추천드려요. 그리고 두 번째로 종합 브리핑방입니다. 장기적으로 보기에 좋은 코인들과 현재 시장 흐름에 대한 중요 시장 이슈들, 브리핑 내용이나 리플에 대한 방향성, 락업 해제 일정과 여기에 따른 움직임들에 대해서 안내드리는 종합적인 방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기 종합방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단기 종목들에 대한 타점을 안내드리고 있는 방입니다. 이 단기 종목은 말 그대로 단기 종목답게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욕심으로 인해서 타점을 너무 높게 잡아가지고 수익 실현을 못하거나 아니면 눈치 보기 매매를 하다가 이렇게 수익 실현의 기회를 놓치셨던 기억이 있으신 분들 지금 시장에서 정말 많은 상황인데요. 항상 비중 조절이 중요하고요. 매수와 동시에 목표 타점을 걸어 놓으면서 현실적으로 봤을 때 내 것으로 만들어서 마침표까지 잘 찍는 게 단기 매매의 핵심이다 생각을 해요. 단 여기서 중요한 거, 아무리 내가 좋아하고 시기가 좋고 스스로 괜찮다고 판단하셔도 몰빵 매매는 정말 위험하기 때문에 매번 말씀드리는 비중 조절 원칙 매매로 접근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끝으로 항상 말씀드리고 있지만요. 저는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에 대해서만 안내를 도움드리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해외골에서 선물 매매에 대한 고위험 리스크 매매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업비트, 빗썸 이렇게 현물 매매로 필요하신 분들께서만 입장 신청 주시면은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빠르게 가는 것보다 중요한 건요. 꾸준하고 길게 가는 게 더 중요한 투자 시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건강한 비중 조절 원칙 매매 활용하시기를 늘 응원드리겠습니다. 이 리플 XRP의 매수 매도 타점은 순간의 판단이 전부예요. 그래서 우리 신사 채널에서는 시장의 숨결 하나하나까지 놓치지 않고자 모든 흐름들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중에 있습니다. 이 단기 반등 구간이 열리는 순간 그 찰나의 기회 타점을 우리 구독자분들께 바로바로 전달드리기 위해서인데요. 우리 신사 채널을 이미 구독해주신 분들 중에서 실시간 커뮤니티방 참여를 원하신다면 지금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혼자서 불안하게 바라보는 시장이 아니라요. 함께 흐름을 읽고 움직이는 경험들을 선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